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오늘은 슈퍼카 한 대 몰고 나왔습니다. 아우디가 만드는 슈퍼카인데요,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입니다. 한눈에 딱 봐도 보통 차가 아니죠. 아우라가 상당히 강한 아우라를 뿜어내는 그런 스포츠카, 슈퍼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아우디의 모터스포츠 DNA를 잘 담아 놓고 있습니다. 2000년대 아우디 모터스포츠의 전성기였는데요, 이 차는 2006년에 등장하지만 2000년대 초반기에 르망 24시 경주에 나가서 우승을 수차례 차지했던 차가 바로 R8입니다. 그래서 R8 서킷에서 태어난 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2006년에 데뷔를 하면서 이제 공도상에도 공식적으로 달릴 수 있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V10 어마어마한 엔진이죠. V10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을 차체 뒤쪽 미드십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엔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드십에 배치한 V10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 무려 610마력입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이 2000km도 안 돼, 1700km도 안 됩니다. 1695kg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마력당 무게비 약 2.77kg입니다. 그러면 약 3초 전후로 제로백 타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시승을 통해서 과연 어떤지 그 느낌들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고요. 차체 바닥이 상당히 낮게 내려와 있죠. 그만큼 무게중심이 낮고요. 노면과 맞닿으면서 달리는 그런 짜릿한 주행의 질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낮으면 당연히 운전자의 눈의 높이도 낮아지죠. 이 아이 포인트가 노면에 가까울수록 몸이 느끼는 속도감은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체형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한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죠. 아우디 하면 역시 콰트로니까요.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안정감 있게 이 차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2억 5천만 원 정도의 가격인데요, 어떻습니까? 좀 비싸 보이시나요? 이 가격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차의 고객이 될 수가 없으실 테고요. 뭔가 나는 슈퍼카를 타는 게 꿈이야 하시는 분들, 2억 5천만 원이야?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슈퍼카 치고는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과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요, 직접 시승을 하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제가 찍은 사진과 함께 디자인 한번 보시죠. 차체 높이가 아주 낮습니다. 1245mm에 불과합니다. 차체 길이 4430, 폭은 1940mm로 상당히 넓고요. 넓고 낮은 자세가 유난히 돋보이죠. 휠 베이스는 2650mm입니다. 자, 앞부분에 보면 라디에이터 그릴처럼 보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는 게 아니죠. 형상만 이렇게 되어 있고, 엔진은 뒤편에 가 있습니다. 펜더에 V10 레터링 들어가 있죠.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네요. 타이어 사이즈는 앞에는 24530 ZR20 이고요, 뒤에는 305 30 ZR20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브레이크 캘리퍼 유난히 돋보이죠. 가혹한 브레이킹에서도 완벽한 제동력을 보장한다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 모습 뒤로 낮게 떨어지는 쿠페 라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2인승 쿠페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뒷좌석에 엔진을 싣고 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엔진룸 어떻게 하느냐, 운전석 시트 뒤에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엔진룸이 열리게 됩니다. 미드십에 배치한 V10 FSI 엔진 5.2L 가솔린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 610마력, 최대 토크는 57.1kgm의 힘을 냅니다. 자, 뒷부분에 보시면 카본 파이버로 제작한 리어 스포일러를 이렇게 높게 배치해 있는데요, 고속 주행할 때 다운포스를 확보하면서 에어로다이나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리어 스포일러를 보고 계십니다.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적용된 레이저 라이트 LED 헤드라이트입니다. 깜빡이 등이 이렇게 물결이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점등이 되고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레이저 라이트, 이 파란 부분 보이시죠? 조사거리가 거의 500~600m에 달하는 레이저 라이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도 다이나믹 턴 시그널 램프 적용된
LED 테일라이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범퍼 아래쪽으로 이렇게 리어 디퓨저가 보이시죠? 공기의 흐름을 잡아줘서 에어로다이나믹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리어 디퓨저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머플러 보십시오. 아주 큰 사이즈의 리어 배기구가 범퍼 하단 좌우측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카본 섬유 재질로 주변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차량 곳곳에 탄소 섬유 재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탄소 섬유로 되어 있고요. 휘발유, 고급유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아래에 레터링 되어 있고, 차체 측면에도 이렇게 탄소 섬유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장식이 아니죠. 이쪽 엔진룸으로 공기를 넣어주는 공기 흡입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에너지 소비율 한번 보실까요? 리터당 6.0km로 봉인복합 연비를 인증을 받았네요. 역시 사이드미러도 탄소 섬유 재질로 마감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체로 경량화, 이 차체 보디도 철판이 아닙니다. 알루미늄 재질일 텐데요. 전체적으로 차체 경량화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싶습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 1695kg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가볍습니다. 일종의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 부분들 카본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프론트 스포일러입니다. 이 부분 아마도 레이싱카에서 이식되어 온 부분일 텐데요. 이처럼 아래 곳곳에는 아우디의 레이싱 기술이 접목된 부분들이 요소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차의 드나들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몸을 최대한 낮춰서 몸을 구겨 넣듯이 들어와야 됩니다. 드나들기가 불편한 차죠. 슈퍼카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지상고가 낮기 때문에 바짝 몸을 숙여서 차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최대한 겸손하게 이 차를 타야 된다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렇단 얘기고요. 더워서 에어컨 때문에 시동은 켜고 진행을 하죠. 시동을 켜니 시끄럽고 시동을 끄니 덥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시트가 버킷 시트, 스포츠 시트가 몸을 딱 잡아줍니다. 몸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몸을 딱 잡아주고 있고요. 이렇게 시트를 전동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 앞쪽으로 럼버 서포트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과의 밀착감, 등과 시트의 밀착감을 좀 더 높일지 좀 느슨하게 할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느슨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옆구리 쪽으로 딱 버텨주고 있어서 그렇게 편안하고 릴렉스한 그런 시트는 아닙니다. 아주 딱 몸을 잡아주는 그런 시트다 라는 얘기죠. 운전석에 앉았고요. 스티어링 휠 먼저 보시죠. 하나, 둘, 2.2회전 정도 하네요. 고성능을 지향하는 슈퍼카라고 한다면 뭐 2.2회전 보다 짧아도 좋겠죠. 뭐 2회전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아주 예민하고 민첩한 조향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자, 스티어링 휠과 계기판에 모든 게 들어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 모니터가 없죠. 아우디의 MMI 시스템, 이 계기판에 같이 결합돼서 모든 정보가 계기판으로 올라온다 라는 얘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오로지 계기판만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계기판은 이렇게 보는 형태를 달리할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 정보를 쭉 나열해서 보던가,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원형 계기판을 선택을 하던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계기판의 기능들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날짜, 주행기록, 트립미터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디오를 볼 수가 있는데 MMI에 연결된 장치가 없습니다. 연결 한번 해보죠. 자, 갤럭시 노트 8 쓰고 있는데 모니터 깨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뭐 좋은 핸드폰 S21 살까요? 좀 더 기다릴까요? 조만간에 핸드폰은 좀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모바일 핸드폰 여기 놨더니 이제 충전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제 스마트폰과 연결이 되고요. 다음에 내비게이션 연동이 됩니다. 스마트폰에 이렇게 들어오고요. 또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쫙 깔아서 볼 수도 있죠. 타임 뭐 이런 부분들, 차량 설정, 날짜 및 스티어링 휠 버튼 지정도 할 수 있고요. 운전석 시트
리모컨 키에 설정 저장 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시승차니까 여럿이서 타는 차니까요. 실내등에 이렇게 실내등의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중앙잠금 뭐 이런 기능들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지원 시스템, 과속 경고 있고, 주차 보조 센서 있고, 레인 센서 있고, 뭐 이 정도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 이런 부분들 없죠. 오로지 운전자가 알아서 운전에 집중해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어컨 정비 및 점검, 계기판 레이아웃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클래식 레이아웃으로 바꿔봅니다. 자, 이렇게 또 바뀌네요. 드라이브 셀렉트,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자, 사운드도 이렇게 고음력, 저음력, 밸런스 페이드, 음향 효과 이런 부분들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속도 기반 볼륨 조절, 이렇게 속도에 따라서 소리를 조절을 하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라디오, 미디어에 블루투스 한번 들어볼까요? 이 차 뱅앤올uf슨 오디오가 들어와 있는데요, 13개의 스피커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16채널로 운영이 됩니다. So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on my door. I'm here too late for, I'm sorry for. The lights went out cause you kept cutting the cord, and it started to fade into your grave. See, I finally opened up. 아우, 소리를 최대한 키웠더니 이 울림이 대단하네요. 이 공간이, 좁은 공간을 이 큰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빵빵하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아마 이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로 올라가면 실제 이런 소리와는 좀 괴리가 크더라고요. 또한 이제 스마트폰의 mp3 파일로 블루투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CD 여기 있습니다. CD를 통해서 무손실 음원 준비해서 듣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음질 듣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차 실내가 그렇게 조용한 차가 아니죠. 쭉 달리면서 엔진 소리도 듣게 되고요, 또 로드 노이즈도 때로는 올라오게 되는데, 좋은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달리면 이런 잡소리들에 좀 신경을 덜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을 하고 있지만 차음 유리를 쓰고 있지 않아요.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을 해서 차음 유리를 적용을 했다면 좀 더 조용한 실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개발자라고 한다면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차음 유리를 써서 실내를 좀 더 조용하게 한다? 이 차 610마력의 힘을 내는 엔진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리는 이런 슈퍼카인데, 굳이 소음을 억제하기 위해서 차음 유리를 쓸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할 것 같네요. 저 같아도 그러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고요, 변속 모드는 이렇게 M 수동 모드가 있고요, 변속 레버를 밑으로 한번 내리면 D, 한 번 더 내리면 S, 이렇게 3개의 변속 모드를 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에 센터페이시아에 송풍구 있고 공조 스위치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옆에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 들어와 있고요, 이 안쪽에 2개의 USB 포트, 옥스 단자, 12V 전원구 들어와 있는데요, 그 앞쪽으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덮개도 이렇게 있어서 덮어 놓을 수도 있죠. 자, 그 아래 ESC 오프 버튼,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들어와 있습니다. 7단 변속 7단 DCT죠.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V10의 5.2L 대배기량이 큰 엔진입니다. 여기를 겨우 7단 변속기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다단 변속기가 있었다면 좀 더 좋기는 하겠죠. 하지만 다단 변속기는 힘과 효율을 모두 배려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효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목적이 크겠죠. 7단 듀얼 클러치로도 충분히 이런 고성능 엔진을 조율해낼 수 있다 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단 DCT가 들어와 있고요, 오디오 조절 버튼이고요, 그리고 MMI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들어와 있는데, 역시 이 모니터가 센터페이시아에 있지 않고
계기판에 들어와 있죠. 스티어링 휠을 쥔 채로도 엄지손가락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 조절하려고 이 버튼을 이용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뚜껑을 열면 센터 콘솔 박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컵홀더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좀 옹색하죠, 공간이. 그래도 2개의 컵홀더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굳이 여기에 덮개를 해놨을까요? 좀 보기에 거슬렸나 보네요. 자, 그리고 도어 패널에 파란색 스티치 들어와 있죠. 그리고 시트에도 스티치를 넣어 놓고 있습니다. 콰트로 배지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아우디는 콰트로죠. 선바이저 하기는 차체가 낮고 그러니까 이게 맞나요? 하여튼 아주 작은 사이즈의 선바이저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럴 거면 뭐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지붕은 이런 스웨이드 가죽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네요. 가운데 부분에 약간 돌출되어 있고요. 머리 위로 주먹 하나 넘게, 주먹 하나와 손바닥이 여유 있게 드나들 정도의 헤드 클리어런스 확보하고 있어서 머리 공간이 주는 압박감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딱 들어 앉으면 이 지붕 끝부분이 앞으로 멀리 나가 있죠. 그래서 조금은 동굴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조금은 아늑한 그런 느낌 받게 됩니다.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죠. 낮게 배치되어 있어서 도어를 열고 나가면 바로 옆에 손바닥으로 노면을 손바닥으로 짚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낮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이 지면을 닿아도 이런 정도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차체가 낮게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 알 수가 있는데요. 차체가 낮다는 것, 그 주행 품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단 무게중심이 낮아서 차체 안정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자세가 되죠. 그리고 드라이버의 눈이 그만큼 낮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실제 속도 대비 상당히 빠른 그런 가속감 느끼게 되는 거죠. 속도감이 좀 더 빠르게 다가온다. 그래서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받게 된다. 감성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거죠. 리어 미드십 방식으로 엔진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사륜구동 방식으로 구동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행 품질을 기대할 만한 그런 차체 구조를 갖추고 있다 싶습니다. 자, 실내에도 보면 카본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이 계기판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 센터 콘솔 주변이 이제 탄소 섬유 재질로 이제 만들어져 있죠. 카본 투얼 인레이 인테리어를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레이싱 DNA를 강조한 실내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빨간 스타트 스톱 버튼을 스티어링 휠 안쪽에 넣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D컷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 운전석에 딱 앉으면 마치 레이싱 한판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된다라는 얘기죠. 서킷에서 이 차를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말이죠. 자, 이 차 판매 가격이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인데요. 뭐 비싼 차죠. 슈퍼카 기준으로 본다면 슈퍼카인데 그 정도 가격이야? 나도 한번 그러니까 스포카를 타는 게 꿈인 사람들에게는 조금 무리해서 한번 욕심 내볼 만한 그런 가격이라고 얘기하면 돌맞을라나요? 어쨌든 슈퍼카 치고는 상당히 진입장벽이 낮은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나도 한번 이 차 타봐야지, 노려볼 만한 차다라는 얘기죠. 자,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직접 운전을 하면서 이 차의 느낌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이야, 우렁차죠. 센터페시아에 정보 표시창이 없다는 게 이렇게 허전한 느낌을 줄 줄이야. 그새 우리가 이 센터페시아의 화려한 모니터, 이런 인테리어에 익숙해진 거죠. 이게 없으니까 많이 허전하고 뭔가 어색하고 또 그렇습니다. 자연 흡기 엔진에 대배계량, 이런 조금은 클래식한 아날로그적인 디자인 감성, 현대적이고 세련됐다기보다는 뭔가 좀 클래식하고 복고적인 그런 이미지가 풍기는 인테리어죠. V10 5.2L 자연 흡기 엔진에 7단 DCT가 맞물려서 610마력의 힘을 냅니다. 최대 토크 57.1kgm고요. 크루즈 컨트롤 시속 100에 세팅해 보고요. RPM 체크 먼저 한번 해보시죠. 일단 패들 시프트로 변속을 할 수 있습니다. 야, 7단에서
RPM 2500을 보이네요. 역시 효율 같은 거 난 상관없어 하는 게 이렇게 보이죠. 시속 100에서 최고 높은 기어를 밀렸는데 2500rpm입니다. 6 5 4 3 3단 6000, 2단 8000까지 올라가죠. ESC를 끄고 퍼포먼스 주행을 할 수 있는 스포츠 모드입니다. 스포츠 배기음, 엔진 사운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엔진 사운드 들어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주로 스티어링 휠과 이 계기판 안에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처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 공조장치만 나와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또한 계기판에서 모든 정보가 모아지고 처리가 되니까 오히려 운전하는 입장에서 좀 집중하는 맛이 있죠. 반면에 좀 센터페시아까지 좀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인데 너무 한 곳에 몰아 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약간 새로 포장하기 전에 약간 거친 길인데요. 역시 좀 시끄럽죠. 새로 포장한 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로드 노이즈는 많이 줄긴 했지만 워낙에 엔진 사운드가 크니까요, 그렇게 조용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 변속 레버 한 번 더 밑으로 당기면 D, 한 번 더 당기면 스포츠, 그리고 변속을 하게 되면 매뉴얼 모드. 자,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습니다. 바로 도로 바닥에 시트를 깔고 앉아서 달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쪽 늘 제가 주행 보조 시스템 체크하는 구간인데요. 이 차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 없습니다. 그냥 크루즈 컨트롤 하나가 달려 있을 뿐이죠. 차로 이탈 방지 장치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운전은 오로지 운전자의 목, 마음껏 즐겨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크루즈 컨트롤 달아준 게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아주 맛있는 간식을 먹는 기분으로 이 차를 만나봅니다. 평소에 접하기 힘든 아주 특별한 차죠. 칼로리 폭탄 양껏 먹어보듯이 오늘 이 차 타고 좀 마음껏 신나는 주행을 즐겨볼까 합니다. 자, 사륜구동 아우디 쿼트로 시스템 좀 들어와 있죠. 이 차 V10 엔진이 미드십, 리어 미드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바퀴 차축 안쪽으로 이제 엔진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무거운 엔진을 이 안에 품고 있어서 차체의 거동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 반응 툭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다이내믹 모드에서 툭 이렇게 반응이 나오죠. 아주 극적인 반응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킥다운입니다. 주행 중에 킥다운을 걸게 되면 아주 강한 힘으로 시트가 몸을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로켓이 발사할 때 조종사가 받게 되는 그런 느낌이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보죠. 자, 이런 고속에서도 딱 네 바퀴가 중심을 잡고 있고요. 차체의 중심이 딱 안정돼 있어서 아주 빠르게 달려가는 중에도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타이어와 서스펜션 그리고 차체 셰시 이런 부분들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어서 이런 맛에 슈퍼카 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원래 태어나길 서킷에서 태어났습니다. 2000년대 아우디의 르망 아주 화려했죠. 요즘도 르망에서 아우디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아우디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르망 레이스를 거의 석권을 했고요. 매해 그때 등장했던 차가 R8이죠. 2000년대 르망 LMP 크랙스에서 우승컵을 늘 차지했던 차였고 2006년에 그래서 그 레이싱의 DNA를 이식을 해서 R8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사이 제법 오랜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우디의 슈퍼카의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죠. 610마력의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지만 공차 중량은 1700kg에 조금 못 미칠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차체를 확보하고 있죠. 여러가지 카본 파이버 재질들을 실내외에 많이 장착을 하고 있고 강철 사용을 줄이고 있죠. 강한 힘, 가벼운 몸무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강한 힘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대배기량, 요즘 어디 가서 5.2L의 자연흡기 엔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마 5.2L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클래식한 아주 질감이 좋은 힘을 자연스럽게 뿜어낼 수 있는 차다라는 데 이 차의 어떤 그 가장 큰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터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V10 자연흡기 엔진이 만들어내는 610마력의 힘, 그 힘이 이제 뒤쪽에서, 엔진룸 뒤쪽에서 생겨서 사륜구동 시스템을 통해서 쭉 밀고 가는 거죠. 자, 승차감 모드에서 본다면, 자, 이렇게 편안하게 가다가 킥다운을 가면 차가 아주 폭발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 이런 반응을 만나보게 되는 거죠. 시끄러운 로드 노이즈조차 엔진 사운드가 다 덮어버리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엔진 소리로 덮어버리다시피 하면서 달려갑니다. 엔진 소리와 나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빠른 속도로 로켓처럼 달려나가는 이 차의 반응, 이 슈퍼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엔진은 롱 스트로크 엔진입니다. 보어보다 스트로크가 좀 더 긴 롱 스트로크 엔진이고요. 하지만 요즘 시내도로에 달릴 수 있는 속도가 많이 낮아졌죠. 시속 50km 이내의 속도로 시내에서는 달려야 되는데요, 일반 도로, 공도를 달릴 때는 조금 겸손하게 달릴 필요가 있는 차입니다. 아무래도 자칫하다가 엔진 소리라도 크게 들리면 사람들에게 좀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없잖아 있죠. 사람들이 많은데 또한 여럿이 함께 달리는 길에서 좀 차분하게, 좀 겸손하게 달릴 필요가 있겠고요. 더 극적인 부분을 원한다면 서킷으로 달려가면 될 테고요. 그래서 워낙 그 성능이 고성능인 슈퍼카인 만큼, 또한 일반 도로에서 달릴 때 운전자의 좀 절제 있는 태도, 매너 있는 운전이 좀 필요한 차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는 이 드라이브 셀렉트에 따라서 엔진, 변속기, 서스펜션, 셰시 반응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거기에 맞춰서 조절이 되죠. 쿼트로 시스템의 앞뒤 토크 배분, 그리고 가변 배기, 이 머플러 스포츠 배기 사운드,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맞춰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주행 모드마다의 그 차이를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차들이 없어서요,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선로에 들어왔고요. 자, 하나 둘 셋. 야, 아주 짧은 거리에서 잘 서네요. 워낙에 차체가 낮죠. 그래서 기우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ABS가 작동되는 느낌이 브레이크 페달을 통해서 전해져 오고요. 하지만 비상등이 깜빡이거나 안전띠를 잡아주는 그런 기능도 작동하지 않고요.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적용을 하고 있죠. 경량 브레이크이지만 고성능입니다. 아주 고속에서 제동하는 느낌이 상당하고요. 자, 스티어링은 다이나믹 스티어링이죠. 주행 속도에 따라서 스티어링 기어비가 바뀝니다. 저속에서의 조향 반응과 고속에서의 조향 반응이 좀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기어비 변화를 통해서 이런 속도에 대응하는 다이나믹 스티어링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코너링 한번 해봅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 제동, 턴. 야, 이 좋다. 야, 이거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차분한 느낌이 들죠? 속도는 아주 빨랐는데 차체는 아주 차분하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만나보게 되는 거죠. 다이나믹 시트, 몸이 기우는 방향으로 시트가 살짝 부풀면서 몸을 지탱해주는 이런 느낌도 만나게 되고요. 아, 역시 미르십의 코너링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차체가 낮고요, 서스펜션도 타이어도
차체를 잘 받쳐주고 있어서 아주 환상적인 그런 코너링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시도하던 속도보다 약 20-30% 정도 속도를 사실은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느끼는 코너링의 느낌은 다른 차들보다 한 속도가 20-30% 더 낮은 속도로 돌아나가는 그런 반응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R8이 사랑받는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뒤에 놓고 편안하게 달리면 조금 살짝 거칠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차에서는 최고 수준의 승차감 맛볼 수 있습니다. R8에서 느끼는 최고 수준의 승차감 많이 거칠죠. 딱딱합니다. 그래도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있어서 1000분의 1초마다 이 댐핑을 조절해 주죠. 그나마 딱딱한 서스펜션을 갖췄지만 그나마 이 정도의 승차감 확보할 수 있겠다 싶은 거겠고요. 수동으로 가면 자, RPM이 커팅 걸리면서 운전자가 수동 변속을 해줘야지 변속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강한 직결감을 느끼게 됩니다. 뉴트럴한 조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중심을 이탈하지 않고 정확하게 쫙 감아도는 그런 느낌인 거죠. 로켓 같은 직진 성능,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에서도 안정감을 보이는 이런 코너링 성능, 합리적인 가격, 뭐 이런 부분들 충분히 R8에 꽂힐 만한 이유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 610마력이죠. 공차 중량이 2695kg입니다.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약 2.77kg인데요. 아우디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주파 시간은 3.1초입니다. 에어컨 끄고요. 스포츠 모드로 갑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트 다이내믹으로 갈았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모드로 주행을 합니다. 자, 런치 컨트롤이 되겠죠. 잠깐 사이에 시속 100km 주파를 해내네요. 평소에 한번 주행하던 거리에서 두 차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로켓처럼 날아가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단에서 시속 100km를 넘기고 있고요. 아주 거침없는 역시 슈퍼카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 가속감입니다. 변속할 때 변속 느낌도 아주 강하게 다가오고요. 짜릿짜릿합니다. 또 가속할 때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을 딱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차를 컨트롤하기가 참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한 가속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GPS 계측기를 통해서 기록을 재봤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기록이 나왔을지 계측기 열어서 데이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 가지고 슈퍼카 가지고 연비 테스트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먹성 얼마나 좋은지 한번 알아본다는 의미에서 돌아가는 길에 가볍게 연비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6.0km입니다 리터당 6.0km 가는데요. 여기서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인데요. 지하철 교대역 2호선까지 약 55km 달려가는 동안 얼마나 연비 기록하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의 외기온도 벌써 25도입니다. 제법 무더운 날씨인데요. 에어컨을 안 틀 수는 없고요. 19도 정도로 에어컨 풍량 2단계 정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트림미터 리셋을 하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 승차감으로 가는 게 낫겠죠. 자, 출발합니다. 자, 엔진 오토 스탑 기능도 없군요. 엔진 오토 스탑 굳이 넣지 않았고요. 연비에 굳이 연연하지 않겠다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 거의 없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뭐 긴급 제동 이런 부분들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좀 아날로그적인 맛이 있죠. 말이 좋아 아날로그지 조금 요즘 시대에는 뒤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모든 것은 이 한마디로 통합니다. 이거 슈퍼카야, 슈퍼카의 무슨 뭐 이런 한마디로 다 용서 혹은 이해, 양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슈퍼카 타면서 무슨 연비 걱정하고 그래. 슈퍼카 타면서 무슨 자율주행이야. 슈퍼카인데 운전을 네가 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운전을 차에 맡길 거면 슈퍼카 왜 사? 왜 타? 뭐 이런 얘기들 맞는 얘기인가요? 자, 이 차 타고 이렇게 차분하게 달리는 게 참 어색한 일이죠. 차에도 미안하고 운전자 스스로도 머쓱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또 차분하게 달리니까 순둥순둥하네요.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일단 행주대교 북단까지 자유로 타고 달려갑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쭉 달려왔고요. 오늘 교통 상황 괜찮네요. 중간에 아주 잠깐 교통체증 구간이 있었고 이곳까지 48분 걸렸습니다. 보통 5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통과하는 코스인데요.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이 지점 통과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올림픽대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연비 리터당 9.0 보이고 있습니다. 행주대교 북단에서 9.1인데 분비는 올림픽대로 통과하면서도 9.0을 유지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그나마 오늘 주행 상황이 아주 좋아서요, 이 정도의 연비 보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했다면 아마도 공인복합 연비 수준도 겨우겨우 맞추거나 그거 맞추기도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제는 테슬라 모델 Y 아주 최첨단 최신 IT 테크놀로지를 탑재한 모델 Y를 탔고, 오늘은 아주 클래식하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물씬 묻어있는 R8을 탔습니다. 참 대비되는 두 차를 하루 상간으로 경험을 해봅니다. 네, 이제 교대역에서 신호 대기로 앞차를 따라서 멈춰 섰습니다. 평균 속도 시속 51km, 그래서 54.9km를 달려왔습니다. 평균 연비 리터당 8.3 기록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R8 V10 퍼포먼스 연비 테스트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공인복합 연비가 리터당 6.0이니까요 리터당 2.3km 정도 더 달린 연비 보인 겁니다.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는 연비지만 연비 개선 효과는 제법 크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워낙에 공인복합 연비가 썩 좋은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연비 개선도 상당히 크게 와닿는 거죠. 네, 단도직입입니다. 센터페이시 안쪽에 있는 스마트폰 무선 장치, 마치 호랑이 입 속으로 핸드폰을 집어넣는 그런 기분인데요. 이 입구에 이빨처럼 이 세 개의 버튼이 버티고 있어서 좀 급하게 할 때는 손등이 닿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얼른 집어넣고 싶은데요, 가다가 걸리고 이 속도가 빠르면 좀 제법 아프기도 하고요. 굳이 이 부분, 이 밑으로 마치 이빨처럼 디자인을 돌출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뭐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기능적으로는 손의 동선에 자꾸 걸리게 됩니다. 없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컵홀더, 이 센터 콘솔 박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안에 컵홀더가 있는데요, 컵홀더에 컵을 끼워 넣었더니 덮개를 이렇게 세워 놓아야 됩니다. 좀 어중간하죠. 팔도 오다가다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뚜껑을 없애든지 그냥 콘솔 박스로 이 부분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덮개를 열어서 컵홀더를 활용하다 보니 덮개도 걸리고요, 뭐 컵홀더 자리도 좀 옹색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덮개는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아우디 R8 V10 퍼포먼스 시승을 했습니다. 코너링이 아주 압권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코너를 시도를 했는데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재미있게 코너를 탈출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미드십 엔진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뒷차축 안쪽으로 배치된 V10 엔진이 전체적으로 차의 어떤 안정감을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코너를 공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체 중앙에 핀을 딱 꼽고 돌아가는 것처럼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속도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코너를 들어가고 탈출하는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드십 엔진이 아니었다면 그런 정도의 안정감 있는 반응 기대하기 힘들었겠죠. 엄청난 힘, 그 힘을 바탕으로 한 가속력, 고속주행 능력, 뭐 그런 부분이야 슈퍼카라고 한다면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610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어떤 슈퍼카의 기본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 2억 5천만 원, 뭐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좀 비싼 가격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슈퍼카라고 한다면 이 정도 가격 진입장벽을 많이 낮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슈퍼카를 꿈꾸는 남자들의 로망을 바로 이 R8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고요. 저도 빨리 돈 벌어서 이런 차 한 대 좀 타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의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